자, 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2일, 예, 토요일이고요. 오전 1시 40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코스피 200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경우의 수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4월이 시작됐으니까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제 지수가 움직이는 걸 보신 다음에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가장 쉬운 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상단선과 하단선을 찾아보셔야 돼요. 상단선, 하단선. 자, 상단선 1, 상단선 2, 하단선 1. 자,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 상단선과 하단선을 이용해서 거래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상단선 2가 366이고 요게 369고 이게 358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봉을 보고 거래 전략을 세울 때 이것만 보고 그냥 거래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나는 매도를 할 건데 내가 매도할 위치는 366 이상이거나 369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나는 366 위로 올라오면 매도를 할 거야. 이런 전략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나는 지난달 고가를 넘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369 위에서 매도를 할 거야.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 반대로 매수자는 나는 358 아래로 내려오면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거야 라고 정의를 하면 끝이에요. 이게 봉만 보면 그렇습니다. 봉만 보면 가격의 구조, 그러니까 상단선과 하단선의 구조만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구조를 짜면 끝이에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가격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봉과 그죠? 시간의 관계까지 봐야 돼요. 봉과 시간의 관계까지 봐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봉을 어떻게 그리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이해를 해야 이 상단선과 하단선이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자, 매트릭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가 빨강색이죠? 1. 저가 파란색이죠? 1. 그 다음에 종가 검정색이죠? 1. 거래량 노란색이죠? 1. 그러면 전부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는 다 횡보와 하락만 가능해요. 즉 고가가 상승하면 횡보, 하락하면 하락. 저가가 상승하면 횡보, 하락하면 하락. 종가가 상승하면 횡보, 하락하면 하락. 거래량은 그죠? 감소하면 하락, 증가하면 횡보예요. 자, 잘 보세요.
어차피 이번 달에 고가, 저가, 종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은 없어요. 상승은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는 횡보하거나 하락하죠. 그러니까 4월 달에 봉을 어떻게 그리든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거나 횡보하는데 예. 하락하거나 횡보하게 될 건데 오늘 대원전선 아니다 대한전선이요. 예, 회사 이름이 대한전선입니다. 예, 지금 어제가 아니죠? 이제 목요일부터 미친 듯이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목요일 날 1600%인가 거래량이 나왔다가 오늘은 그 1600% 나온 거래량보다 더 많은 117%의 거래량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전선에서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코스피 200 지수의 거래량도 지금 미친 듯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거래량이 얼마냐면요.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 거래량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자, 하루거든요. 오늘이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네, 첫 번째 거래일인데 거래량은 12.56%예요. 자, 100%를 21일로 나누면 4.76%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래량을 4.76% 정도 사용하는데 지금 오늘 하루에 12.56%가 나왔으니까 대략 2.5일치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대한전선이 난리를 친다면 확률상 거래량 투자 심도는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횡보하는 걸로. 그러면 종가가 상승하든 저가를 상승시키든 고가를 상승시키든 관계없이 거래량 투자 심도는 계속 맨 위에 위치하게 돼요. 맨 위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뜻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갈 수 있는 거래량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인 312까지는 개방된다. 여기서 간다 아닙니다. 개방된다.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요. 만들고 있다. 그러면 312까지 내려가려면요. 결국에는 저가를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346이 기준이 됩니다. 346이라는 수치는 기준이에요. 기준. 346을 깨면 312까지 가는 거예요. 자, 346을 깨면 312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346을 못 깨면 312는 못 가죠. 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매수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358과 346 라인 요 12포인트 사이죠. 요 12포인트 공간만 매수자가 활용할 수 있고요. 346 밑의 영역은 매수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절을 해야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감안을 하십시오. 매수자는 358에서 346 사이의 공간만 가능하다. 346을 붕괴하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312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 왜?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59,250원까지 열리는데 59,250원이라는 주가는
14.28%의 하락이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에서 14.28%가 하락하면 311.68이 됩니다. 그래서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략은 다 만들어졌죠. 제가 월봉에 대한 전략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366 위에서 매도를 할 거냐, 369 위에서 매도를 할 거냐, 그건 투자자가 결정해야 된다.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오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도자라면 그 정도 수치는 일단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358 아래에서는 매도 전략은 가져가지 않는다예요. 358 아래에서는 매도 전략을 가져가지 않고 358에서 346 사이의 공간은 매수자가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 346이 붕괴되면 매수자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없고 오히려 매도자가 홀딩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311까지. 자, 이제 5월 달을 보겠습니다. 5월 달에 갔더니 고영, 저영, 종영, 거래량 0이에요.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 이제 5월 달이 되면 투자 심리도는 이렇게 상승하거나 횡보만 가능해요. 상승하거나 횡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은 상승하면 이제 하락이 끝나요. 그러니까 5, 6, 7, 8, 9월까지는 상승을 하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는 순간 바뀌어요. 하락장이 아니라 이제 반등하는 형태, 상승으로 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상승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5월 달에 고가를 높이고 5월 달에 저가를 높이고 5월 달에 종가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봉을 그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이번 달에 저가를 358 그리고 종가를 370으로 할게요. 종가를 370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58 아래에서 매수했을 경우 다음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단선이 어디 있냐? 358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58을 찍고 370까지 올라도 다음 달에 358 방어 안 돼요. 하단선의 위치가 이번 달 저가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370까지의 상승을 고려한다면 이번 달 저가는 358보다 훨씬 낮아야 돼요. 제 생각엔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 353까지 내려보겠습니다. 353까지 내리면 이 정도면 그나마 살짝 방어가 돼요. 353까지는 내려줘야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방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야 상승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번 달에 양봉이 난다고 해서 이게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되는 게 아니라예요.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낮은 저가.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면 최소한 358보다는 낮은 곳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4월뿐만 아니라 5월 달에도 상승으로 이어지기 유리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봉이 나도 5월 달에 상승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매수 전략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최대치가 358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할 수 있는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이 35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 저가를 깨면 안 되는 거죠. 됐죠? 네. 이건 상승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상승의 측면으로 보신다면 최소한 매수가는 358보다는 낮아야 된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반대의 경우 만약에 내리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봉을 그려야 되냐면 자, 고가를 제가 37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종가를 354로 잡아볼게요. 354로 딱 잡으면 상단선이 354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 종가가 354보다 낮아질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고가는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만약에 고가를 365로 한다? 그래도 상관없을 겁니다. 365로 그려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상단선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게 366을 맞고 떨어지든 369를 맞고 떨어지든 354 아래로 내려간다면 5월 달에는 상승하기 힘든 구조가 돼요. 그런데 354까지 내려가면 5월 달에 하단선이 만들어지긴 해요. 보시면 여기 하단선이 만들어지죠. 351의 하단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락의 흐름으로 갈 거라면 저는 354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난달 저가를 충분히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344까지 일단 가볼게요. 344까지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단선이 죽습니다. 그리고 상단선은 더 발달해요. 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단선이 발달하는 구조예요. 지금은 봉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봉이 내려간다? 그러면 상단선이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저가만 깨준다면,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 346만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거는 완전히 하락 흐름으로 다시 전환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가가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단선 자체가 급격하게 내려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고가를 어디에 그려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매도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366 위에서 매도하는 방법. 이 366 위에서 매도하는 방법은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난달 고가를 넘을 것 같다. 그러면 369 위에서 타이밍을 조절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월봉을 사용하지 않고 주봉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5월 달에도 하락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4월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깰 거라고 보고요. 이번 달 저가가 지난달 저가를 깼다. 그러면 5월 달에도 하락하기 유리하게 차트를 그리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쭉 정리를 해보세요. 쭉 정리를 해보시면 머릿속에 생각이 그려질 거예요. 이게 상승하려면, 그죠? 이게 상승하려면 358 아래로는 무조건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5월 달에 4월 달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게 하락할 거면 지난달 저가를 깨야 됩니다.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으면 월봉상 5월 달에 하단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위로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아니에요. 위로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가 아니라 358과 346 사이에서
튕겨 올라갈 거냐 아니면 346을 무너뜨릴 거냐. 예, 그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4월 1주, 4월 2주 안에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요. 워낙 좁아요. 지금 뭐 12포인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루면 깰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봉을 다 보여드렸죠? 예, 지난달 저가 깨면 아수라장이라는 거예요. 예, 지난달 저가를 깨면 월봉 차트는 완전히 하락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려면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358보다 낮은 수치에서 매수 전략을 고려해야 되고, 매도 전략은 358보다 높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366 위거나 369 위가 좋은데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좋은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월봉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주봉의 흐름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은 극강의 수렴이에요. 이건 위아래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위아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르냐 내리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르면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되고,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르면 하단선이 발달하면서 상승에 유리한 흐름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365에서 끝난다. 시작한다. 그죠? 다음 주를 365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건 주봉은 위로 올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차트는 위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머릿속에 369를 그리면 됩니다. 예, 매도자는 369 위에서 전략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369라는 수치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갭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369 위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360에서 시작하게 된다. 61에서 시작해 볼까요? 그럼 2포 올리고 2포 내려보면 되니까. 그럼 2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건 저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는 365 부근에서 가능해요. 자,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월봉은 358을 가야 됩니다. 월봉은 358을 가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5월 달에 상승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려면 4월 달에 358 아래는 한번 찍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쏟아지는 흐름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맞고 떨어질 거냐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2포 하락 정도가 오면 365 위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365 위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되 365 위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되 358 아래로 가면 그때부터 청산할 건지 홀딩할 건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358에서 계속 내려가면서 감아 올리지 않으면서 346을 붕괴하면 완전히 땡 잡은 거고요. 만약에 358 아래로 내려갔는데 346을 깨지 않고 감아 올린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매도 친 거 잘못한 건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청산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봉의 형태를 봤을 때는 2포 이상 하락이 오면 365 아래에서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보시고, 반대로 2포 이상 오르면 이건 369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매도 포인트를 높게 잡아야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봉상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고려하셔야 되고, 1차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358에서 346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돈의 흐름, 제가 돈의 흐름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돈의 흐름을 살짝 보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돈의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차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쨌든 돈의 흐름을 보고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자는 거죠. 자, 이게 외국인의 옵션 누적인데요. 외국인의 옵션 누적인데, 위로 올라가면 콜은 375를 넘어가면 손실이 발생해요. 그죠? 375를 넘어가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미 옵션은 지금 손실 구간에 있어요. 손실 구간에 있는데, 위로 가면 37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손실이 증가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 외국인이 만들어 놓은 형태는 위는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370을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375는 넘어갈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의 차트 구조가 만들어 놓은 건 370대까지는 가도 되는데 375 위로는 가고 싶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342 아래로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돈이 급격하게 벌리는 구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난달 저가를 깨면 돈을 많이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320까지 가면 한 2,300억 정도를 버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 위로 갈 수 있어요. 위로 갈 수 없다가 아닙니다. 위로 갈 수 있는데 370대 부근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예요. 지금 현재 상태. 나중에 포지션을 바꾸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70대를 올라서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은 제한적이고 아래로 갔을 경우에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흐름이 만기까지 유지된다면 상승하면 375는 넘지 않는 어딘가에서 멈출 거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346을 붕괴하고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악재가 온다면 어느 순간 한 번에 올 거예요. 어느 순간 한 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악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자, 개인을 보면 개인은 상방이에요. 개인은 위는 다 수익입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포지션만 보면 347.5 아래로 내려가야 손실이 발생하고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이 발생해요. 없어요. 손실 구간이. 그러면 이 구조에서 개인에게 손실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풀이를 싹 다 녹여가지고 구덩이를 파는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위로 가는 구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개인은 올라가면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서 개인이 계속 풋을 사가지고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 포지션은 개인은 상방으로 가면 이익이 발생하고 오히려 지난달 저가를 깼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위로 올라가면 돈을 벌어요. 돈을 벌죠. 근데 아래로 내려가도 돈을 벌어요. 자, 증권은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개인은 위로 올라가면 너무 좋아요. 외국인은 위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현물을 팔고 있고, 그죠? 선물도 어제 많이 팔았어요. 자, 개인이 현물을 판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개인이 현물을 사면요. 그건 위가 아니죠.
아래겠죠. 오늘도 금요일도 개인이 현물을 많이 샀어요. 한 8천억? 얼마 샀더라? 잠깐만요. 네, 8,460억 샀습니다. 그러면 증권이 현물을 판다라는 거는 옵션에서 상방 포지션이 아닌 저 밑에 있는 포지션으로 수익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 나는 건 개인이에요. 예, 지금 4월 2일이죠. 앞으로 7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죠. 그러면 월화수목 월화수목이니까 8거래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8거래일이 남았는데 8거래일 안에 지난달 저가를 깨든지 아니면 안 깨든지. 근데 깨면 난리 나는 거죠. 지난달 저가를 깨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차트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옵션 차트와 코스피 200 지수의 차트를 잘 보시면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방이 좋아.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상방이 좋은데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는 순간 개인의 옵션 손실을 키우려면 밑으로 쏟아져 내려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과 증권이 돈을 벌고 개인이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자는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358 밑에 그 영역을 노리셔야 되고요. 반대로 하방을 보시는 분은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리면 월요일 그 반등 올 때 365 위에서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보실 수 있고,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369 위에서 잡고 일단 만기일까지는 한번 노려보실 만해요. 왜? 지금 상태에서 옵션은 상방은 제한적이에요. 물려도 거의 1, 2% 안으로 물리거나 아니면 다시 수익이 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옵션 포지션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밑은 대박 터지면 진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이전에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59,250원까지 열립니다. 저가 깨지면. 그러면 그걸 코스피 200 지수로 환산하면 311.68이에요. 지금 외국인 그리고 증권은 거기까지 포지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신다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건데 보통 못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를 매도해요. 내가. 그러니까 방향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면 내가를 매도하고 외가를 매수합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건 콜은 아래에 있는 거고요. 풋은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를 매도 치면 안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고 콜은 아래쪽에 있는 걸 매도 치면 안 오르겠다는 얘기예요. 자, 콜을 잘 보시면 여기 17,000개가 375에 있죠. 자, 이걸 딱 보시면 콜은 내가를 매도 치고 외가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콜은 오르는 거에 부정적이다. 반대로 풋을 보시면 내가는 별로 없고 내가에 이런 건 무시하는 거예요. 몇백 개 있는 건 일단 무시하고 1000 단위로 있는 걸 보시면 지금 352부터 1000이잖아요. 근데 내가가 매수예요. 그리고 매도 친 건 347하고 340. 그 다음에 332, 330인데 그것 빼고는 지금 302까지도 다 매수예요. 그러니까 풋은 어느새 내가가 매수로 바뀌어 있고 매도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풋은 완전히 하방에 유리하게 지금 포지션을 짜놨고 상방은 제한적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는 제한적. 375 안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이건 375를 넘을 생각은 없고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무한대로 내려간다라는 건데 지금 개인이 다 품매도를 잡고 있어요. 보세요. 매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개인이 매수를 잡고 있는 건 풋은 아예 없습니다. 200대까지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리면 무한대의 하락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346을 붕괴하느냐 붕괴하지 않느냐가 4월 달에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346을 붕괴하면 하방, 346을 지키면 상방입니다. 예. 그리고 제 기준상으로는 358은 이번 달에 거의 한 90% 이상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 전략을 어디서 가져갈 거냐? 365냐, 366이냐, 369냐? 예. 어디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건지는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내용입니다. 내일 야간 선물 종가가 끝나고 나면 반영을 해서 다시 토요일에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